반갑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 재직 중인 서원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앞서서 강의를 한 20분 정도 들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세상 변하는 속도가 어지러울 정도로 진짜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데에서 강의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오늘의 컨퍼런스의 키워드가 세 개가 있는데, 제가 이 아날로그 디지털에 대해서 아는 것은 고작 어느 정도냐면, 세상의 시계는 두 가지가 있다. 아날로그가 있고 디지털이 있다. 이 정도 사람인데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커멘트는 그 정도고, 저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 휴먼에 대해서 혹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모순적인 강의에서 때또래는 또 인사이트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기기를 기대하며, 아날로그로든 디지털로든 결국은 어떤 테크놀로지든 그것을 사용하는 한 사람은 결국은 사람이고, 이 사용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다, 이런 것을 아는 것이 결국은 이 셋을 또 한 덩어리로 묶는 데 있어서 어떤 개념적인 어떤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행복의 이유, 거의 뭐 이딴 주제 제목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취지는 행복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지만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교보문고나 이런 데서 보는 책들의 어떤 기본적인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느냐예요. 그런데 약간 조금 놀라울지 모르지만 비법이 정말 없어요. 그리고 그런 데에서 얘기하는 어떤 수많은 것들이 일시적인 효과가 있지만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건들지 않기 때문에 악순환을 도는데, 그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이 행복이라고 하는 경험을 왜 경험을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각양각색의 일을 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거기에 어떤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왜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을까? 이거는 사실 좀 재미난 이슈예요. 왜냐하면 몇 년 전부터 홍수처럼 행복에 대한 책, 기사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결코 누가 한 2002년도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 생각해봤냐? 이러면서 시작된 대화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맨 왼쪽에 보시면 라파엘이 그린 이 그림에서도 보면, 히랍 시대의 그 철학자들,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지만 슈퍼스타는 두 명이 누구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전화번호부 책만큼 두꺼운 책을 들고 있는데, 이 책이 뭐냐면 니코미디안 에틱스라고 하는 책이다, 이런 추측을 해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 책의 어떤 핵심적인 주제가 다름 아닌 행복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나 소재 자체는 히랍 시대 때부터 또 그 전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사인데, 왜 급격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 그것은 행복 자체의 개념이 새로 와서가 아니라 한 20년 전부터 철학자들이 어떤 탁상 공론으로 그쳐왔던 행복에 대한 논의를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시작하면서, 여기에서 돌출된 어떤 파인딩들이 우리들의 직관과는 상당히 벗어나는 어떤 결과들이 나오면서 행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이 부분도 아니고 이 부분도 아니고 이 부분에서 요새 긍정심리학 같은 어떤 분야까지 이제 발전되었죠. 이 분야에서 나온 어떤 큰 결론들을 종합하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라는 걸 왜 느낄까 하는 어떤 물음에 대한 제 생각,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거창한 첫 슬라이드만 거창한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친구가 행복은 아까 그 두꺼운 책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유명한 어떤 얘기 중에 하나는 행복의 본질적인 속성이 라틴어로 수는 bonum이다.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행복은 뭐냐? 최상의 선이다. 왜 우리 서밋, 정상회담 할 때 서밋이죠? 같은 어원이에요. 가장 높은
좋은 것.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 컨퍼런스도 오시고 학생들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학교도 가고 별의별 일을 하지만 대부분의 모든 일은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학생들이 대학을 와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학점을 따는 것, 학점이 걔네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냐? 그건 아니고, 학점은 졸업을 하기 위한 수단이고, 졸업은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냐? 그것도 아니고, 졸업은 뭐 취직을 하고 등등. 그래서 모든 것이 더 큰 것을 위한 수단인데, 이 화살표를 다 쫓아가면은 끝에는 뭐로 귀결되느냐? 행복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결국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향하는 얼티밋한 골은 행복인데, 이런 말을 가리켜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최상의 선이다. 행복만이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인생은 이 어떤 맥락에서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느냐? 궁극적인 목적지는 비슷해요. 행복. 그런데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각자 선택하는 경로가 다르죠. 나는 교수가 되겠다. 나는 기술자가 되겠다.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얘기죠. 그랬을 때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선택하는 경로가 뭐냐? 대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 그것도 돈 숫자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어떤 열쇠가 되지 않을까라는 믿음.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등등,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행복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믿음이며 어떤 경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과연 이게 좋은 투자냐 하는 얘기죠. 투자로 사업으로 따진다면 여기에 투자를 하면 우리가 믿는 것 같이 실질적으로 결론이 행복으로 좋은 결실을 맺느냐는 거죠. 여기에 대한 큰 결론이 아니다예요. 이 슬라이드 하나에 간단하게 쓰기는 사실 아까운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심리학자들이 한심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약 20년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백 편의 논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큰 결론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영역들, 객관적인 삶의 조건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돈을 벌고 또 이뻐지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지만, 과연 거기에다가 내가 그 성공을 하면 그것이 행복으로 환산이 되어지느냐? 약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연구 결과들이 후속 연구들은 어떤 질문을 자연스럽게 묻게 되었느냐? 왜 이토록 없는가? 우리 다시 생각해 볼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저를 포함하여,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디다 뭐를 투자를 하면서 하느냐? 이런 것, 특히 많은 경우 연봉이라든지 돈 버는 것.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관련성이 없다는 얘기죠.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객관적인 삶의 변화. 내가 큰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간 날 일주일 동안은 기쁠 수가 있지. 내가 20평 집에 살다가 30평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럼 퇴근을 해서 아침에 밤에 불을 켜면서 딱 들어갔을 때 혼자 씩 웃을 수 있죠. 집이 넓어서 좋은데? 정상적인 사람인데 6개월 동안 매일 밤 이러는 거는 약간 나사가 풀린 사람이죠. 정상적인 사람은 한 일주일 지나면, 한 달쯤 지나면 좋긴 좋은데 조금 좁네. 그래서 이제 40평을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정상적인 마인드인데, 이게 바로 적응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 빨리 변하는 사람의 마음을 쫓아갈 만큼 객관적인 삶의 조건을 바꿀 수는 없죠.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막상 생각하는 이런 영역에서 나타나는 인생의 변화는 상당히 복잡해요. 근데 우리가 밤에 앉아가지고 누워서 이런 일이 생기면 좋겠다. 예를 든다면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행복에 대한 학부 교양 수업을 하는데, 첫 주에 그런 거를 내가 써보라 그래요. 니네들 인생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굉장히 행복해질 것 같냐? 그랬을 때
1번으로 나오는 게 뭘 것 같으세요? 로또예요. 로또를 맞으면 좋겠다. 그런데 많은 연구에서 보다시피 로또를 맞은 사람들이 로또를 맞은 날은 깜짝 놀랄 정도로 좋죠. 근데 그게 영구적으로 삶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큰 로또 맞으신 분 있으세요? 저도 안 맞아봤어요. 그래서 우리 안 맞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니 왜 50억의 돈이 딱 맞았는데 안 행복해질까?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50억이 생기면 무조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우리의 생각 자체가 틀렸어요. 그래서 로또를 맞았는데 왜 안 행복해질까가 아니라 로또를 맞아도 행복해질 이유가 뚜렷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로또를 맞았다고 합시다. 이번 주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로또를 맞으면 반사적으로 취하는 행동이 뭐예요? 숨어요. 그래서 저도 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핸드폰 버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세상에 꼭 이런 사람들 있죠. 죽어도 찾아내는 사람이 또 꼭 있거든요. 친구가 저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겨워 죽겠는데 한 달쯤 숨어 있는데 야 내려와라. 광화문에서 점심이나 먹자. 그래서 잘 됐다고 내려왔어요. 점심을 먹는데 저를 탁 보면서 하는 첫마디가 야 너 양복 색깔이 되게 좋다 그래요. 그랬을 때 제가 반사적으로 딱 갖게 되는 생각은 이 자식도 뭔가를 바라는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죠. 그랬을 때 제 친구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 눈빛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더러워서 너 다시 안 본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락을 다시 안 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로또를 맞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경험들이거든요. 근데 과연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느냐는 거죠. 로또를 맞을 때 큰 집 등등.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어떤 파생 효과가 커서 좋고 나쁜 것들이 상쇄돼서 장기적으로 커다란 행복 향상을 주지 않는 것이 전혀 놀랍지 않다는 거죠. 이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연구가 뭐 이런 객관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이 놀라실지 모르겠는데 건강을 잃으면 일시적으로 무드가 떨어지지만 이것도 올라가고 어느 정도의 건강은 행복과 무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 중에서 1번이 건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건강을 중시하면은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상도 뭐 부러뜨려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행복과는 사실은 그런 큰 결론이 없어요. 수많은 예들이 있지만 이런 삶의 조건들이 정말로 행복과 큰 관련성이 없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연구 중에 하나가 외모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본인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세요? 여러분들 생각에 이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할까요? 마음속으로는 당연하지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압구정동에 성형외과가 1000개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근데 과학의 묘미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말로 그런지 적나라하게 꼬집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외모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이 있는데 이 연구가 워낙 철두철미하게 진행이 돼서 행복 분야에서는 외모에 대한 연구를 95년도 연구지만 더 이상 안 해요. 왜냐하면 결론이 낮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간략히 절차를 말씀드리면 어떠냐? 이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이제 실험실로 불러와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디지털 사진으로 머리 뭐 등등을 찍는데, 자 문제는 여학생들의 경우는 정말로 원래 뛰어난 미인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어떤 분장 때문에 이뻐 보일 수 있는 착각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염 변인을 줄이기 위해서 여학생들은 화장을 다 지우게 해요. 그리고 이제 귀걸이, 목걸이 같은 것도 다 빼게 해요. 그래도 여전히 남는 하나의 오염 변인이 있어요. 뭘까요? 머리 스타일, 맞아요. 근데 뭐 과학을 위해서 뭐 삭발을 해주겠니?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선책이 뭐냐? 모든 여학생들은 샤워캡을 씌워요. 가관이죠. 상상을 해보세요. 민낯에 샤워캡을 쓰고 민낯에 카메라와 대결하는 거죠. 이럴 때는 자기 자신도 자기 얼굴을 못 알아볼 수가 있죠. 여하튼 그래갖고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은 다음에 심리학자들이 약간 잔인한 데가 있는데, 물론 그 피험자들의 동의하에 그 100명의 사진을 찍어서 USB에 담아서 같은 대학에 이렇게 커다란 대형 강의실에 가가지고 한 명 한 명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생각에 얘가 10점 척도에 얼마나 이쁘니? 를 적나라하게 평정시켰어요. 그래서 400명의 평점값을 바탕으로 랭킹을 매길 수가 있겠죠. 100명 1등부터 100등. 근데 저는 아무리 상상을 해도 이것보다 더 객관적으로 아름다움을 평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서 어떤 극단적인 그룹을 골랐어요. 상위 10%. 이게 바로 High Physical Attractiveness고 하위 10%. 자, 상상을 해보세요. 이건 상당히 극단적인 그룹이에요. 상위 10%의 사람들이 캠퍼스를 걸어다니면 애들이 안 보는 척하면서 싹 쳐다보죠. 하위 10%도 쳐다봐요. 근데 이유는 다른 이유에서 쳐다보게 되는데, 여하튼 그래서 이 극단적인 그룹이 결국 느끼는 행복감의 차이는 있느냐? 보시다시피 전혀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요. 연구자들은 과연 이렇게까지 없을까? 그래서 억지로 찾아낸 차이가 뭐냐면 데이트를 얼마나 자주 하냐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학생들의 경우 이쁜 여학생들이 확실히 데이트를 자주 하죠. 남학생은 그 차이도 없더라. 그래서 이 연구를 제가 학부생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질문을 해요. 그래갖고 뭐니? 그러면은 선생님 이거 미국에서 한 연구죠. 그래. 그러면은 왜 이런지 알겠대요. 자기가 미국 가봤더니 미국 애들은 당최 외모에 신경을 안 쓰더라. 여학생들은 아침에 머리도 안 감고 슬리퍼 신고 학교 가고 그래서 그렇다. 아니야, 기예요. 이 말싸움을 몇 학기를 했어요. 그래서 귀찮아서 똑같은 거를 연세대학교에서 해봤어요. 연세대학교 학생을 모아서 씌우고 찍고 했더니 여전히 역시 차이가 없어요. 이게 그건데 다른 사람의 평정에 의해서 이쁘다, 아니다, 중간이다라는 애들의 행복감은 전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데, 자,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여기서 우리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질문을 하나 더 했어요. 이거는 이해가 가시죠? 다른 사람들이 평정한 나의 미모고 그것과 상관없이 네 자신은 너의 외모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냐. 이거는 주관적인 매력도죠. 이해가 가시죠? 이게 비슷하지만 또 달라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눈이 되게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양쪽에 이런 눈이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객관적으로 아름답다는 평정받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 너 주관적으로 넌 어떠니? 저는 이게 좋아요. 뒤도 잘 보이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극단적인 우스꽝스러운 예지만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은 달라요. 그런데 보면은 객관적인 것은 무관하지만 개인의 행복과 주관적으로 내가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느냐 아니냐는 행복감과 직결돼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 객관적인 삶의 조건과 행복의 관계가 모두 이래요. 내가 객관적으로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느냐, 행복감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되고, 그러나 본인이 느낄 때 어느 정도 연봉이든 간에 난 이 정도에 대해서 만족한다. 이건 주관적인 만족감이죠. 이것은 그의 행복감과 직결되는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요지는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객관적인 것들은 삶의 조건들, 연봉이든 심지어 외모 같은 것, 이런 것들은 큰 어떤 행복과 영향이 여기 없다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얘기죠. 긴 얘기를 짧게 말씀드리면 이걸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묻기 위해서 이 디노와 셀그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걸 물어봤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해피한 사람들과 해피하지 않은 사람들이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돈 이런 것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딱 두 가지에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무슨 결론을 내리느냐? 행복에는 충분 조건이라는 건 없다. 충분 조건은 뭐예요? 이것을 갖고 있기만 하면 무조건 행복한 거? 그런 게 있겠어요? 당연히 없죠. 필요 조건은 뭐예요? 그걸 가져도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나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것이 필요 조건이죠. 그랬을 때 나오는 게 뭐냐면 행복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필요 조건이 있더라. 하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행복이 상당 부분 사실 유전적인 영향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친구들을 비교해보면 가장 극명하게 차이 나는 것은 바로 이거더라. 소셜 릴레이션십, 얼마나 풍성한
미닝풀한 대인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다 하는 것을 이런 연구들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갤럽 데이터 같은 걸 봐도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면 얼마나 이 소셜한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이 진한 초록색이 이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조사해 봤을 때 하루에 너는 몇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소셜라이징 하면서 보내느냐 했을 때 빵! 이런 경우는 이게 한마디로 해피한 거고 이게 스트레스가 많은 거거든요. 이 연두색이 비슷비슷해요. 한편 예를 들었고 5시간, 6시간을 가질수록 6시간을 다른 사람과 소셜라이즈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뭐예요? 60%가 해피하고 약 뭐예요? 5% 정도만 언해해요. 이게 극명한 차이를 보이더라. 우리나라도 약간 그래요. 한국 데이터를 보면은 언제 행복감을 느끼느냐, 참 슬픈 일이죠. 하루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 거는 업무예요. 업무에서 느끼는 행복감이 제일 적고, 언제 행복감을 제일 많이 느끼느냐? 먹고 말하기예요. 이게 우스꽝스럽지만 제가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것의 핵심이에요. 왜 말하고 웃는 것에 행복감을 제일 많이 느끼느냐? 그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이 유전적으로 진화를 했을 때 무엇을 하도록 만들어진 기계냐면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고 다른 사람과 릴레이션십을 맺는데 최적화된 브레인을 가진 기계예요. 그래서 그 양분을 주지 않으면 행복이라는 건 절대로 올 수가 없는데 현대인들의 어떤 삶은 너무 약어가지고 그것의 수단이 되는 돈과 같은 것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모순이다는 얘기죠. 왜 이토록 중요하냐?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진화를 거쳤다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는 뭐 그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의 생김새, 우리의 생각, 우리 어떤 감정의 버릇들 이건 다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떤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죠. 거기에는 행복까지 포함이 되는데 그럼 행복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행복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뇌에서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돈을 냄새를 맡을 때 돈 자체의 어떤 행복감이 맡아지나요? 그게 아니라 돈에서 상징적으로 이것이 주는 메시지에 의해서 뇌에서 행복감이 유발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뇌는 어떻게 생겨 먹었는가를 알지 못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핀포인트하기 굉장히 어렵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뇌는 무엇을 위해 설계되었는가? 무슨 수학 방정식을 풀고? 전혀 아니죠. 뇌는 진화의 기본이 되는 생존, 구체적으로 먹고 그 다음에 사자를 피하고 짝짓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기능들을 갖춘 것이 뇌예요. 그리고 이 뇌의 속성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뇌가 바라는 것을 먹이지 않으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지 않는다 하는 것이 포인트인데 사회적 경험과 그래서 행복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제가 아날로그 디지털 시계 외에 뭐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아는 건 딱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전은 미국에서 있을 때 엄청나게 혼자 자동차가 달려요. 확 소리를 내고 달리고 없어져. 그리고 아무 소리도 없어요. 그리고 끝에 BMW 로고가 탁 올라오면서 아주 굵은 그 독일어 목소리로 The Ultimate Driving Machine 그 딱 끝나요. 와우, 선전 아주 감동적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인간이라는 것도 하나의 기계면 우리는 얼티밋한 어떤 바이올로지컬한 기계냐? 소셜한 기계예요. 요새 최근의 심리학의 연구들이 약간 이것을 보여주는 여러 연구들이 깜짝 놀랄 만한 발견들이 많은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곧 손가락이 잘렸을 때 만약에 내가 손가락이 잘린 걸 감지 못해요. 통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달쯤 되면 다 썼고 근데 팔이 없네? 이렇게 되죠. 근데 이러지 않는 이유는 여기를 베는 순간 무슨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왜 조치를 취해요? 통증이 느껴져서. 그게 통증의 기능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근데 이 통증을 느낄 때 우리 뇌를 보면 그 통증을 감지하는 어떤 뇌의 구체적인 부위가 있어요. anterior insula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이것이 망가지면 큰일 나요. 손가락이 잘린지도 모르죠.
재미난 사실은 만약에 사랑하는 애인이 떠나면 우리는 문학적인 표현을 하죠. 가슴이 찢어진다. 얼마 전 유행가 가사에 총 맞은 것처럼 고통스럽다. 우리는 이걸 흔히 어떤 은유, 시적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최근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어떤 상실을 한다, 애인이 떠난다, 그러면 아프죠? 이 아픔을 감지하는 뇌의 부위가 어디냐면 정확히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뇌는 네가 손가락이 잘리는 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거나 너의 생존에 똑같이 위협적이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요. 그만큼 생존이라는 게 절대절명의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맞다면 이거 믿거나 말거나, 이런 기가 막힌 연구를 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통증을 느낄 때 먹는 약이 뭐예요? 타이레놀. 두통이 있을 때, 생리통이 있을 때 타이레놀을 먹죠. 그러면 뇌에서 사람이 떠났을 때도 그 부분이 아파하면 타이레놀을 먹으면 이 부분의 액티비티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타이레놀을 먹으면 상실의 아픔이 줄까? 줄어요. 제 강의에서 다 기억나는 게 없어도 요거 하나 얻어서 갔어요. 인생이 어려울 때 항상 들고 다녀야 되면 타이레놀이에요. 그만큼 결정적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설계된 뇌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돈가루를 뿌리고 해가지고 얘가 반응을 하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유일한 행복의 점화 플러그가 되는 것은 사회적인 관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회적인 관계와 물과 기름이 되는 것은 뭐냐면 물질주의예요. 그래서 한국이 지나치게 물질주의적이다, 이것을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아는데, 네 인생의 물질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부끄럽게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였어요. 심지어 아프리카보다도. 근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돈 자체가 나쁜 것이다, 제가 종교인도 아니고 그런 얘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행복에 오면, 또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관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돈의 악영향은 뭐냐? 돈을 생각할수록 사람에 대한 가치를 경시하게 된다 하는 것이 최근 연구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는, 소셜라이징하는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일을 한대요. 그만큼 돈과 사회적인 관계는 물과 기름인데, 그러다 보면 뭐예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만 역설적으로 돈을 벌수록 사람을 멀리하게 되면 유일한 원천이 되는 이 행복의 원천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런 연구들도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애들에게 돈을 점화시키면 이런 복잡한 그래프가 뭐냐면, 도움을 요청을 해도 돈을 점화를 어떻게 되느냐? 너 실험실에서 잠깐 기다려. 그리고 스크린 세이버에다가 돈이 날아다니는 스크린 세이버를 10분 동안 보여줘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보고 나면은 누가 도와달라 그래도 됐어. 또 지가 도움이 필요해도 난 그냥 혼자 할래. 돈이 리마인드 되면 반비례해서 사람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적어진다. 이게 굉장한 모순이라 이거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린 돈을 번다 생각하는데, 돈을 벌수록 행복의 원천이 되는 이 사회적인 샘물로부터는 우리는 멀어진다. 이게 대단한 모순이죠.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의 뇌는, 행복은 뇌에서 느끼는 거고, 뇌는 사회적인 피드백과 어떤 리워드가 없이는 절대로 행복에 불을 켜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성공과 돈이 가져다 주는 것은 뭘까요? 인생에 자존심? 파워? 커다란 집? 이런 건 있을 수는 있지만 행복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바친다, 이런 거는 혹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부자인 행복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을 하는 게 정상이다 하는 것이 이런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레바논의 어떤 속담을 내가 봤는데, 천국이어도 사람이 없다면 절대로 갈 만한 곳이 못 된다. 이게 굉장히 사실 와닿는 얘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없으면 사랑을 하고 어떤 소셜 익스피리언스를 나눌 수 있는 인간이 없으면 제 아무리 무엇이 있어도 우리의 어떤 진화론적인 뇌의 구조상 행복감은 올 수 없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감히 마지막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좀 틀렸어요.
돌아간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최종적인 어떤 목표는 행복이다. 끝. 제가 보기에는 행복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최종적인 목표는 행복이 아니고 생존이에요. 그리고 생존에 있어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경험이 도움이 돼요. 왜 도움이 되느냐? 내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내 생존에 유익이 되는 것들이 뭐냐면 음식, 짝짓기 기회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내가 추구하도록 밀어주는 힘,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행복감이에요. 무슨 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사실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간단한 얘기예요. 이런 한량들 보셨어요? 영화에서 뭐 하고 있어요? 동전 탐지기예요. 그죠? 그래갖고 바닷가에서 동전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제 비유에 의하면 행복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금속에 가까워지면 여기서 소리가 나요. 삐삐삐삐삐삐. 그래갖고 파보면 동전이 있죠. 행복은 뭐냐면 이 탐지기에서의 삐삐삐삐 소리 같은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 뇌가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고 유도하도록 만드는데, 뭐라 그랬어요? 음식이라든지 본질적인 어떤 바이올로지컬한 기능들. 그런데 이런 것들로부터 가까워진다라고 느껴지면 어때요? 좋아. 누가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나를 좋아한다 그래. 이건 뭐예요? 상당히 내가 생존에 필요한 것들에 성공적으로 다가선다는 신호죠. 그런 신호의 일환으로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막 불을 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더 간단히 요약하면, 동전 탐지기는 요거를 동전 근처에 갖다 놔야지 삐삐 소리가 울리듯이, 우리의 뇌는 약간 이런 거예요. 이거를 삐삐 소리가 행복으로 바꾼다면 이 행복은 언제 울리느냐? 이것을 사회적인 관계에 비슷한 것에 갖다 대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시간을 갖고 이럴 때 이게 울리지, 지금 뭐 이런 포인터에다 대고 구두에다가 대봤자 아무리 대봤자 안 울린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떤 큰 진화론적 관점에서 왜 행복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생존을 하기 위해서 진화론적으로 행복은 그것으로 유도하는 기제를 하는 것이고, 어디에다 유도를 하느냐? 사회적인 관계. 아까 그 타이런을 연구해서 보다시피 인간은 펀더멘털리 소셜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 펀더멘털한 속성을 채우지 않으면 어떤 소통 수단으로든 그거를 채워야만이 어떤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이 이런 큰 그림에서 나오는 큰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많이 준비했는데 강의를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